이 사람이 도둑이요! 제 은자 10냥을 훔쳐갔소! 양반이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포졸 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변명 마! 내 집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전 그 돈주머니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 포졸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색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살짝 접힌 이상한 고양이였습니다. 그 고양이는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파내라고 하듯이. 저 고양이가 왜 저러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고양이와 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세요.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전주 남문장터, 봄이 막 시작되는 3월 초하룻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떠돌이 장사꾼 김득수입니다. 나이는 35, 인삼조각, 비단 자투리, 녹그릇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팔며 전국 장터를 떠도는 사람이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25에 장사를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 했지만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장터 한쪽 구석 큰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자리값이 비쌌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펼치고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삼조각 5개. 작년 가을 금강산 근처에서 구했는데 크기가 작아 제대로 된 약재상에는 팔지 못했습니다. 비단 자투리 2어필. 한양 비단 상인에게서 얻은 것인데 색깔이 고르지 못해 헐값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지면 부드러웠고 색은 고왔습니다. 작은 노수저 3개. 개성에서 온 장돌뱅이에게서 샀는데 손잡이에 흠집이 있어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빗 몇 개. 제가 직접 깎은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주막 등잔불 아래서 하나하나 깎았습니다. 인삼조각 싸게 드립니다. 비단 자투리도 있어요. 목청껏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물건은 너무 초라했고 저는 목소리도 크지 못했습니다. 옆 좌판에서는 젊은 장돌뱅이가 요란하게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비단 보시오. 한양 대감댁에서 쓰던 명품이요. 이용 놀이개, 진품이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는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아직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걸은 채 나왔으니까요. 어젯밤 묵었던 주막 반값으로 다푼을 냈고 남은 돈은 2푼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을 사 먹으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니 보리떡 조각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저녁으로 준 보리떡 2개 중 하나를 아껴뒀던 것이지요.
원래는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보리떡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하고 딱딱했습니다. 며칠 된 떡이라 목에 걸렸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는데 목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자기 옆으로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회색 줄무늬 고양이였습니다. 몸은 말라서 갈비뼈가 훤히 보였고 털은 군데군데 뭉쳐 있었습니다. 발은 흙투성이었고 꼬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곱이 끼어 있었고 콧등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고양이와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길고양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개한테 물릴 뻔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하지만 묘하게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한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귀였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접어놓은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다쳐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물건을 피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인삼 조각을 밟지 않으려고 발을 높이 들었고 비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옹. 가늘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굶주린 소리였지요. 고양이가 제 손에 든 보리떡을 쳐다봤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간절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눈 속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떡은 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먹지 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이틀을 굶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굶주린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사람입니다. 참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구걸도 못합니다. 그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사람들에게 쫓겨나며 살아갈 뿐이지요. 이리 와. 배고프지? 저는 보리떡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고양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양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떡을 쳐다보고 또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정말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먹어. 괜찮. 그제야 고양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그리고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치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듯이 주의를 경계하며 먹었습니다. 아마 자주 쫓겨나며 살았겠지요. 다른 고양이나 개한테 먹이를 뺏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저 고양이와 다를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가난한 떠돌이 장사꾼.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이 장터 저 장터를 떠도는 신세. 고양이가 떡을 다 먹고 나자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거친 혀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까칠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는 거니? 별거 아닌데. 저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접힌 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르랑거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마치 고양이도 오랜만에 사람의 손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한참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턱 밑을 긁어주고 배를 살짝 만져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가르랑거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물론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구나. 그럼 내가 하나 지어줄까? 저는 고양이의 접힌 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접동이. 귀가 접혀서 접동이. 어때? 고양이가 한 번 더 가르랑거렸습니다. 마치 좋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단 자투리 하나를 겨우 팔았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네가 예쁘다며 샀습니다. 답푼. 하루 품삯해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고양이에게 떡을 준 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가 파할 무렵 저는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넌 안 가니?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 따라올 거야?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래?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고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장터 뒷골목 쪽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 않는 길이었지요. 그쪽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 냄새도 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거기로 가라고? 고양이는 한 번 더 그쪽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따라오라는 듯이. 아니, 잠깐. 저는 이상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려는 걸까? 저는 짐을 메고 고양이를 따라갔습니다. 뒷골목은 해가 지면서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빈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썩은 채소 냄새,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양이는 익숙한 듯 쓰레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낡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 기와는 몇 개 빠져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창고 앞에서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파내듯이. 거기 뭐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여 보았습니다. 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금속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갔지만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단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롯새 장식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다는 놀이개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묻혀 있을까? 누가 일부러 숨긴 걸까?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장터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낯선 사람 같은데 장사꾼이요? 네,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소? 그, 고양이가. 저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양이? 관리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고양이가 어디 있소? 방금 여기 있었는데. 수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요즘 도둑이 많아서 말이오. 관리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고양이가 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그리고 그 노쇠 장식은 뭘까요?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노쇠 장식을 챙겨왔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법 갓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게 창고 앞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구려 주막에 묵었습니다. 방값이 다 푼 제가 번 돈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을 한 사발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팔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굶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양이, 창고, 노쇠 장식, 모두 이상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쇠 장식을 꺼내 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춰보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여자들이 주머니에 다는 장식이었지요.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작은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법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양반집 아씨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창고 앞에 묻혀 있었을까?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누가 훔쳐서 숨긴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낮에 만난 그 고양이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회색 줄무늬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접힌 귀가 달빛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창틀에 뛰어올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 하지만 말릴 새도 없이 고양이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털을 털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보자기가 놓인 구석이었습니다. 야, 거기 내 물건인데. 고양이는 보자기를 킁킁 냄새 맡더니 앞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뭘 찾는 거야?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자기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양이는 입에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아, 그거 내려놔. 고양이는 주머니를 물고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잠깐. 저는 황급히 달려갔지만
고양이는 이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고양이에게 떡을 줬는데 도리어 물건을 훔쳐가다니. 저는 허탈했습니다. 할머니의 옥조각이 사라진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왜 내 물건을 가져간 걸까? 고양이가 도둑질을 할 리는 없는데. 아니, 고양이도 배가 고프면 훔칠 수 있지. 하지만 옥조각은 먹을 수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주막 주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급한 소리였습니다. 손님 나오시오. 빨리.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 주인 뒤로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표정의 양반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에 이 주막에서 도둑이 들었소.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윗방 손님 돈주머니가 사라졌단 말이오. 양반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주머니가 없어졌어. 은자 10냥이나 들어 있었다고. 포졸 하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수상하군. 짐을 확인해야겠소.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알 것 아니오? 포졸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물건이 나오면 어쩌나. 포졸들이 제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인삼조각, 비단 자투리, 녹그릇.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게 없는데. 포졸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더 자세히 뒤져봐. 분명히 숨겨뒀을 거야. 포졸들이 이불을 뒤집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은데요. 포졸이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2층에서. 바로 그때 주막 마당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기 고양이가 뭔가 물고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색 줄무늬 고양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옥 조각을 가져간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입에는 작은 천주머니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게 내 돈주머니야.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저 고양이를 잡아. 사람들이 고양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주막 뒷담을 단숨에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놓쳤다. 빨리 쫓아가. 포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주막 주인과 양반도 따라갔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뒤따라 나갔습니다. 골목길은 복잡했습니다. 좁은 길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담장도 높고 모퉁이도 많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사이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마치 이 골목을 훤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어디 갔어?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지만 저는 고양이의 회색 꼬리를 간신히 쫓아갔습니다. 왜인지 제 눈에는 고양이가 잘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골목을 빠져나와 어느 허름한 창고 쪽으로 달렸습니다. 어제 제가 고양이를 따라왔던 바로 그 창고였습니다. 저기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뒤따라오던 포졸들도 그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고양이는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돈주머니를 땅에 내려놓고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저 고양이가 뭘 하는 거야? 포졸이 말했습니다.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갔지만 계속 팠습니다. 포졸들도 함께 팠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낡아서 쉽게 부러졌습니다. 열어봅시다. 포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은자 여러 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단 주머니 몇 개, 옥 장신구들, 노쇠 놀이개, 모두 훔친 물건들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한 노쇠 놀이개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포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걸 보시오. 이자가 훔친 물건을 여기 숨겨뒀소.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변명마. 현장에서 잡혔잖아. 내가 이 상자를 파냈잖아. 저는 고양이가 가리켜서 고양이? 말도 안 돼. 포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관하로 가야겠소. 정말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전 그 상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가리킨 곳을 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 포졸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아니, 도둑질한 양이 많으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사람들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양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고양이가 또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따라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문틈으로 가늘게 들어와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고양이는 구석 상자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상자를 툭툭 쳤습니다. 저 상자에 뭐가 있나? 포졸 하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훔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비단, 은그릇, 옥놀이개, 여자들 비녀. 이건 지난달 장터에서 없어진 물건들이잖아. 주막 주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잃어버린 은그릇도 여기 있어. 이것도 우리 집 물건이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벽 쪽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어진 낡은 나무 판자를 앞발로 밀었습니다. 기. 판자가 천천히 넘어지며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이 드러났습니다. 뭐야, 여기 비밀문이 있었어? 포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포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끽 문이 녹슨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햇빛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거기 누구야?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나 줘. 사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사내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장터에서 잡일하던 놈 아니냐? 그래. 난 몇 번 봤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평소 장터에서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 물건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 자식? 내가 도둑이었구나. 포졸이 사내의 옷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훔친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은비녀, 작은 은그릇, 옥장식. 이것들도 다 훔친 거지. 몇 달째 장터에서 도둑질하던 놈이 이자였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포졸들이 사내를 묶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간다.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사내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 오해했소. 당신은 결백하오.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진짜 도둑을 찾아내고 제 누명을 벗겨준 것입니다. 정말 고양이가 한 건가요?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저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억울하게 벌을 받았을 거요. 저는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고양이는 창고 밖 햇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접힌 귀를 살짝 떨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날 구해준 거지?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가늘게 뜨고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양이가 제 팔 안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도둑을 끌고 가고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찾아간 후 저는 고양이와 함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오. 오늘 밤 방값은 받지 않겠소. 그리고 저녁도 대접하겠소. 감사합니다. 주막 주인은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까지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고양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고양이에게도 밥을 조금 떼어주고 국물에 말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니?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밥풀이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닦아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내려놓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너 어제 내 옥조각 가져간 거 어디 있어? 고양이는 제 보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 코를 박더니 뭔가를 밀어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제 옥조각이 들어있던 바로 그 주머니. 이게 여기. 저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옥조각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무사했습니다. 훔쳐간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옥조각 옆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누군가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옥은 진품. 한양 북촌 보석 상인 최 대감에게 가면 좋은 값 받을 것. 빚 갚을 수 있을 것.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옥이 진품이라니. 저는 그저 할머니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쪽지는 누가 쓴 걸까? 이걸 누가 썼지? 저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니 멀리 한양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창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한양으로 가자는 거야? 고양이가 한 번 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양은 여기서 사흘은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옥을 팔 수 있다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0년 전 큰 장사에 실패해서 빚을 졌습니다. 한양 비단 도매상에게 비단을 외상으로 받아왔는데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진 빚이 은자 50냥. 10년 동안 갚지 못하고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자까지 합쳐 70냥쯤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가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어느 골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감사합니다. 주막 밖에서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힌 귀를 떨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구나. 저는 고양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지치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첫날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길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고양이는 가끔 멈춰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짐이 무거워 천천히 걸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큰 바위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고양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리떡을 꺼내 고양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한양 가면 뭐 먹을까?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따뜻한 국밥 먹고 싶다. 고기도 들어간 거. 너도 좋아하겠지?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양이와 대화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10년간 혼자 떠돌며 살았는데 이제는 동행이 생겼습니다.
작은 고향이지만 든든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을 지났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 몇 채가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한양 갑니다. 먼 길이네. 조심해서 가시오. 감사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희는 작은 주막을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여보시오, 하룻밤 묵을 수 있소? 주막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이 든 노파였습니다. 그러시오. 방값은 다푼이요. 네. 저는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어서 온돌이 따끈했습니다. 주인 노파가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고양이도 함께 계시는구려. 네, 저와 함께 가는 고양이입니다. 신기하네. 고양이가 사람을 따라다니다니. 특별한 고양이입니다. 저는 고양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노파가 고양이에게도 밥을 조금 주었습니다. 예쁜 고양이로구려. 귀가 접혀서 더 귀엽네. 그렇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방에서 쉬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큰 강에 도착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한양까지 하루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처음엔 약한 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창문으로 번쩍이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도 깼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큰 비가 오는구나. 저는 다시 눕려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왜 그래? 고양이가 문 쪽을 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냐옹, 냐옹. 뭔가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르. 땅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양이도 따라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고양이는 앞장섰습니다. 주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빗물에 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주막이었습니다. 큰일이다. 저는 황급히 주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산사태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사람들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주인 노파, 다른 손님들 모두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르르르. 흙더미가 주막을 덮쳤습니다. 주막 뒷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모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고맙소. 당신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노파가 저에게 절했습니다. 아닙니까? 고양이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고양이는 비에 흠뻑 젖어 서 있었습니다. 접힌 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가? 사람들이 놀라며 고양이를 봤습니다. 신기한 고양이로군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 또 우리를 구해줬구나.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주막은 반쯤 무너져서 쓸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근처 동굴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짜고 고양이의 털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고양이도 제 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특별한 고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저희는 동굴을 나왔습니다. 주막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은자 몇 냥이 있었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이걸 드립니다. 주막 고치는데 보태 쓰세요. 아니, 이건 괜찮습니다. 저희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까요. 노파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노파에게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오후쯤 큰 강에 도착했습니다. 나루터였습니다. 강은 어젯밤 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나룻배가 다니나? 나룻배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물살이 세서 위험하오. 내일 아침에나 다닐 것 같소.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네요. 저는 나루터 근처 주막을 찾았습니다. 큰 주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인들, 여행객들, 모두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방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양에 도둑이 많다던데. 그러게. 제 친구도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하더군요.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둑 이야기. 전주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강을 건너 한양에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옥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고양이가 갑자기 문 쪽을 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냐옹. 경계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문 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뭔가 있어.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고양이가 앞장섰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으며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아닌데. 어디 있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고양이가 그 사내를 쫓아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사내는 주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와 저는 창고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사내가 훔친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비녀, 은그릇. 이 자식이 도둑이구나. 저는 주막 주인을 불러왔습니다. 저기 창고에 도둑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인과 손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사내가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이 자식? 내가 도둑이었어. 내 물건도 여기 있잖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물건을 찾았습니다. 사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마. 당신이 아니었으면 고양이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고양이로군. 그날 밤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걸까? 그저 떡 한 조각 준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나룻배를 탔습니다. 강물은 어제보다 잔잔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붐볐고 집들이 빼곡했습니다. 큰 길에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비단가게, 옷가게, 약재가게. 저는 북촌을 찾아갔습니다. 최대감 댁이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 몰랐습니다. 북촌이 어디지? 고양이가 앞장섰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그리고 어느 기와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최대감 댁인가? 문에 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맞구나.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옥을 팔러 왔습니다. 옥? 잠깐 기다리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최대감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양반이었습니다. 흰 수염에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옥을 파신다고? 네, 대감님. 저는 옥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최 대감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옥이요. 진품이요. 은자 100냥에 사겠소. 100냥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품질이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소. 저는 옥을 팔았습니다. 은자 100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좋은 물건을 주셔서 고맙소. 저는 최 대감 댁을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고기까지 들어간. 맛있지. 고양이도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걸까? 그저 떡 한 조각 준 것뿐인데. 바로 그때 누군가 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나. 문 좀 열어주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온화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고양이의 옛 주인이었소. 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이야기가 길 것 같소. 저는 노인을 들였습니다. 노인은 고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고양이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노인이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지, 착해. 그리고 노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 이야기를 해주겠소. 노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0년 전 한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노인은 그때 약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방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회색 줄무늬 어미 고양이였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양이였습니다. 귀가 접힌 특이한 새끼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소. 약방이 불타기 시작했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도망쳤소. 하지만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은 약방 안에 갇혀 있었소. 불길이 거세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소.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소. 불 속으로 뛰어들더니 고양이들을 구해냈소. 그 젊은이가. 노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바로 당신이요, 득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당신은 그때 크게 다쳤소.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서 쓰러졌지. 나는 당신을 치료했소.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어나자마자 어디론가 떠났소. 나는 감사 인사도 못했지. 그리고 어미 고양이는 결국 죽었소. 화상이 너무 심했던 거요. 하지만 새끼들은 살았소. 그중 이 녀석도. 노인이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은 자라면서 계속 당신을 찾았소. 당신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요. 그래. 저를 따라다닌 건가요? 그러고 이 녀석은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요. 어미의 목숨을 구해준 당신에게. 저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눈동자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저를 도와준 거군요. 그러고 이 녀석은 똑똑하오. 사람들을 관찰하고 위험을 감지하지. 그리고 은혜는 절대 잊지 않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일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고맙다. 저는 고양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고양이가 제 품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오. 이 녀석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노인이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거라, 작은 거사. 내 어미도 기뻐할 거야. 고양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노인은 여관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왜 저를 도와줬는지, 왜 저를 지켜줬는지,
모든 것이 다음 날 저는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10년 전 비단을 외상으로 준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상인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득수?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은자 70냥을 내놓았습니다. 상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인가?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네. 상인은 돈을 받고 빚 문서를 찢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자유일세. 감사합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0년간 짊어진 빚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비단, 그릇, 약재.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고양이도 가게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고양이를 귀여워했습니다. 귀가 접힌 게 특이하네요. 네, 특별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가끔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손님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낮게 울거나 꼬리를 세우거나 저 손님 조심하세요. 고양이의 경고는 항상 맞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니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제법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는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약초 몇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위에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양이는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고양이가 준 것일까?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회색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제 고양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멀쩡했습니다. 어미 고양이의 다른 새끼일까? 고양이는 저를 보고 한 번 울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양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더 커졌고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고양이도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전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갔습니다. 전주 남문장터. 3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 엿 파는 장돌뱅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옛날 제가 좌판을 펼쳤던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장사꾼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장사 잘 되십니까? 아, 네. 젊은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오늘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를 보며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밥 사드세요. 저한테. 네. 그리고 힘내세요. 정직하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겁니다. 젊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양이가 제 발치에 앉아 젊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팠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때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고양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가 파할 무렵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내일은 어디 갈까? 고양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양이 발소리를 떠올리며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접힌 귀를 가진 작은 고양이, 제 인생을 바꿔준 고양이,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고양이. 땡그랑 땡그랑 멀리서 음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